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둘러싼 충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김태흠 지사가 민주당 통합법안을 불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행사장 안팎에서는 시민단체 반대와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며 통합 논의의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도세 징수액이 사상 처음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방 소비세율 확대와 화력 발전분 지역자원 시설세 인상 등이 세수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종시가 국내 최초로 레벨 4의 완전 자율주행버스 상용화에 도전합니다. 올해 기술 개발과 실증을 거쳐 내년부터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을 둘러싼 충남도민 타운홀 미팅이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통합 논의를 위한 자리였지만 현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관련 법안에 대한 비판과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시민단체의 반대 기자회견도 열리며 행정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대전 행정통합을 주제로 한 충남도민 타운홀 미팅. 도지사와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도민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지만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도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정치권에 향한 비판이 주로 이뤘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관련 법안에 두고 물타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하여야 한다. 확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강제성을 가진 그런 이 법문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물타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또 강행 규정 위주로 담긴 광주 전남 행정통합 법안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 전남하고 광주된 그런 법안하고 우리 대전하고 우리 충남 통합의 그런 법안하고 내용을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광주하고 전남은 예를 들어 100이라면 우리 50도 안 돼요. 내용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행사장 밖에서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통합 반대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이들은 청주와 청원군 통합도 두 차례 주민투표와 2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며 지방선거에 맞춘 졸속 통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함께 차분하게 모여서 시민의 의견 듣고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도 의견 이야기하고 함께 논의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선거 앞두고 졸속적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우리가 모두 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추진할 땐 아무런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한마디에 부하내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문진석 국회의원은 민주당 법안을 비판한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해 이제 와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서는 등 정치권 내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타운홀 미팅 안팎에서 우려와 반발, 정치권 공방이 동시에 분출되면서 행정통합 논의의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날 타운홀 미팅 현장에서는 통합 추진 방식과 법안 내용에 대한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민들의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잇따르며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주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충남이 통합이 되면은 대전으로 좀 뭔가 대도시로 좀 빨리 들어갈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 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 SOC 인프라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 도농 지역 같은 경우는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도로 이런 문제부터도 안 갖춰져 있잖아요. 철도나 돌 이런 부분도 안 갖춰져 있고 동네 들어가는 입구부터도 안 갖춰졌잖아요. 그리고 또 상하 수도니 아니면 도시가스 이런 부분도 안 갖춰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SOC 인프라가 도시는 이미 갖춰져 있고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 SOC 인프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충남 쪽에 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빨려 들어가는 그런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정말 분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돼야 되는데 우리 대전에서 최근에 반대 기류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체성 때문에 대전이 없어진다. 그러다가 시민단체는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로 반대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민주당 법안이 너무 미흡하다. 알맹이가 없다. 이것 가지고는 분권도 안 되고 균형가 된다 해서 이제 반대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논리 이전에 생존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 맞지만은 지금 대전 충남이 50년 내에 대한민국 지도에서 없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정체성과 뭐 의견 수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그 특별행정기관을 그 우리한테 이양을 해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지방 이제 고용노동청의 그런 그 기관을 우리한테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희 금강위협 환경청이라든가 환경관리하는 그런 특별행정기관 다 넘겨달라는 거예요. 면에서 저는 통합이 되면은 우리 할 건 저는 없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고용노동청 지방 고용노동청이 하는 업무를 우리 그 특별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협의하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 용이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어디서 임용을 받느냐에 따라서 임용받은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그 근무하는 걸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 또 자기들끼리 그 서로 이 교환 근무를 할 때에는 그 수요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그 이동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신분무장이나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력근 감축을 하고 구조정하는가 이제 걱정하는데 이 공무원들이 두 집 살림을 하다 한 집 살림을 하면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그냥 인위적으로 어떻게 줄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 생각이에요. 이건 또 누구나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줄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해에 100명이 이제 정년퇴직을 한다. 그러면 그 해에 한 70명 정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로 이 기간을 갖고 가면 300명, 400명 정도 줄어드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3, 400억 정도 이제 비용 절감되잖아요. 그러면 그 절감되는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 도민의 복지나 삶의 질 높이는 데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합쳐지면은 지금 예측되는 게 경직경상비 같은 경우도 한 2천억 정도 줄어들 거다 1년에 이렇게. 우리도 주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그 법안에 명시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 법안도 지금 주청사 하는 그 부분들을 명시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주청사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꼭 그 주청사라고 얘기를 그건 이제 왜 명시를 안 했냐면 그건 여러 의견도 듣고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주청사는 만들어야 된다. 뭐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에 우리도 그 문제를 그 법안에 안 넣었고 또 민주당도 안 넣었는데 그건 앞으로 추후에 보면 되고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한다면 주청사 둘 필요 없다 이렇게 봐요. 충남도의 도세 징수액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세 징수액은 3조 566억 원으로 지난 2020년 2조 원을 넘어선 이후 5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비세율 확대와 지역 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등 제도 개선 효과가 세수를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화력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난해 2배로 인상되며 도세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이 김태흠 지사의 역점 사업인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추진을 두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사상 누각식 행정이라며 감사원의 즉각적인 직무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3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1년 6개월간 전문가 분석을 거쳤다는 도지사의 발언과 달리 공식 회의 기록이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과 관련해 해당 조항은 재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 예외일 뿐 절차 위반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건너뛴 예산은 해명이 아닌 감사의 대상이라며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번 사안을 재정민주주의의 침해로 규정하며 행정은 도지사의 의지가 아닌 기록과 절차로 증명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종시가 국내 최초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버스 상용화에 도전합니다. 세종시와 세종테크노파크는 시의회 업무 보고에서 올해 국비를 지원받아 기술 개발과 실증을 거쳐 내년부터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 버스를 운영하며 지난해 국토부 시범 운영지구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는 등 고도화된 기술과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현봉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가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의 선도자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가 골목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하나은행 등과 세종형 상권 이응금융 협약 보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1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총 150억 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시행합니다. 세종시는 대출이자를 최대 2%까지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산시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아산시는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빈집 120곳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된 빈집은 주차장이나 텃밭 등으로 활용할 방침인데 주차난 해소와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대형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기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산불 대응 전략을 올해 추진합니다. 소방본부는 산불 발생 초기 단계부터 인근 권역의 소방력과 의용 소방대를 총동원하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산불 대응 전담대를 신설해 험지 진화와 민가 방어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대형 물탱크차와 소방 헬기 등 특화 장비를 보강하고 산림 인접마을에는 비상 소화장치 100여 곳을 추가로 설치해 초동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는 아래 QR과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